이제 앞에서는 그 딜레이를 사용해서 LED를 깜빡여 봤는데요. 이제는 타이머를 사용해서 LED를 깜빡여 보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랩 3에서는 시스템 클럭 설정하고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이벤트가 발생하도록 타이머를 설정해 보고요. 그다음에 그 타이머에 발생한 이벤트들이 그 MCU에 인터럽트로 동작을 해서 그 인터럽트가 서비스 되도록 하는 내용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럽트 서비스를 진행하는 그 서비스 루틴 안에서 LED가 반전을 발생하도록 해서 랩을 진행해 볼 거고요. 하면서 진행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은 LED를 제어하는 RE0 핀, 그 핀을 아웃풋으로 설정하는 거 앞에 거랑 똑같고요. 그 다음에 타이머 제로를 특정 주기, 얘를 맥스치로 하면 9.09ms의 주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시스템 클럭으로 사용하는 64메가와 그 다음에 그 타이머의 디바이더들을 사용해서 프리스케일하고 디바이더들을 사용해서 시간을 늘리다 보면 제일 맥스치가 9.09ms가 나오니까 그 주기로 해서 셋업을 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인터럽트를 이네이블 시키고 타이머 제로에 대한 인터럽트에 대해서 핸들러를 선언해주고 그 핸들 해주는 그 루틴 안에서 LED를 토글 시켜 보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동작하는 구조에 대한 간단한 블럭인데요. 63의 시스템 클럭을 타이머가 이용해서 받아서 타이머를 설정하고 동작하고 그다음에 그 타이머에 의해서 인터럽트가 발생하고 인터럽트가 LED를 제어한다라는 내용입니다. 타이머의 내부 구조를 보면 지금 아까 64MHz를 저희가 메인 클럭을 만들어낸다고 말씀드렸고 그 메인 클럭을 사용하겠다라는 설정을 T0CS에서 선택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타이머 제로의 그 내부 클럭을 어떻게 쓸 건지, 프리스케일은 얼마나 할 건지, 제가 아까 맥스치로 나눠야 9.09ms가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T0 프리스케일러 이 부분을 맥스치 4비트인데 공비 1111로 선언을 해줘야 32,768로 해서 맥스치가 되고, 맥스치로 나누고, 그 다음에 저희는 타이머 제로는 16비트와 8비트 둘 다 쓸 수 있는데 저희는 8비트 모드로 해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타이머 제로를 8비트로 선언해준 16비트 모드에 대해서 디저블 시켜서 8비트로 쓰도록 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8비트로 해서 출력된 것을 포스트 스케일로 해서 또 디바이딩 할 거냐는 것에 대해서 나누지 않고 그냥 출력을 시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타이머 제로에 대해서 8비트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 내부 동작에 대해서 블럭을 나타내는 건데요. 타이머 제로에는 아까 8비트와 16비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8비트로 사용하는 경우에 타이머 제로의 로우 레지스터를 카운트 레지스터로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타이머 제로의 하이 레지스터를 컴퍼레이터로 사용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매치가 된 경우에 아웃풋이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타이머 제로 H는 처음에 값이 공엑스 FF라는 값이 그 로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처음에 8비트로 설정하게 되면 항상 이 타이머 제로는 공엑스 FF까지 카운팅 해가서 세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값이 나온 요 64메가를 공급하게 되면 외부에서 공급된 거를 T0의 그 클럭 셀렉션을 할 때 4분의 메인 클럭을 선택하도록 해서 나누기 4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프리스케일러를 맥스치로 해서 32,768을 또 나눠주고 그 다음에 타이머 제로 로 레지스터가 0부터 2호까지 256을 카운트하기 때문에 256을 나눠줘서 1.097Hz 단위로 신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이 타이머 제로의 앞에 그 전체 블럭에 대해서 설명드린 내용의 그 레지스터들의 상세 내용인데요.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그 앞에 설명드린 내용 그대로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타이머가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 T0 CON0라는 레지스터에서 타이머 제로 이네이블을 셋해 줘야만 타이머가 카운트가 시작된다라는 내용을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설정을 다 끝낸 뒤에 타이머 이네이블을 안 시켜버리면 그냥 타이머는 멈춘 채로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건 나머지는 좀 전에 다 말씀드렸던 내용. 그다음에 이 부분도 좀 전에 프리스케일러, 그다음에 그 메인 클럭을 4분주에서 쓴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픽18의 인터럽트에 대한 구조입니다. 인터럽트는 각각의 인터럽트가 전체 다 연결되어 있어서 그 연결된 인터럽트가 다 조합이 돼서 하나의 인터럽트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인터럽트가 아니고 그 프라이오리티를 이네이블 시키게 되면 로우와 하이로 나눠져서 그 두 개의 인터럽트 벡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네이블 되고, 프라이오리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면은 하나의 인터럽트 벡터로 해서 처리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좀 이따가 코드상에서도 한 번 더 말씀드리긴 할 텐데, 로우로 벡터 처리해주고 하이로 벡터 처리해주고 하는 부분들을 각각의 레지스터, 요 PIR 레지스터, 인터럽트 이네이블 레지스터, 그다음에 IPR은 프라이오리티 레지스터, 이 각 부분을 보시고 타이머 제로에 대한 인터럽트를 이네이블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거는 좀 이따 코드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부터 타이머 제로를 이용해서 여기 LED를 제어하는 프로젝트를 실습해 보겠습니다. 아까랑 똑같이 지금 아직까지는 MTC를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다시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New 프로젝트에 스탠드얼론 프로젝트를 선택하시고 넥스트 누르시고, 부분을 조금 빠르게 진행할게요. 그다음에 아까 사용했던 그 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지금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접 입력하거나 하고, 툴은 아까는 안 보여서 노 툴이었지만 지금 보이기 때문에 선택한 뒤에 넥스트를 누르고요. 그다음에 버전 XC 컴파일러는 2.40으로 선택하시고 넥스트 누르고, 그다음에 프로젝트 네임을 PRC18F47Q10 타이머로 해서 아까랑 똑같이 지금 그 프로젝트가 생성됐고요. 그 프로젝트를 새로 생성하니까 메인 프로젝트가 새로 생성한 프로젝트를 따라간다라는 내용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소스에서 똑같이 main.c 파일을 생성하겠습니다. 그리고 피니시. main.c가 생성이 됐고요. 지금 그 타이머 관련한 경우 인터럽트를 쓰더라도 컨피규레이션은 아까 사용했던 컨피규레이션이랑 별반 차이 없이 여기 설명드렸던 내용에서 차이 없이 설정할 거기 때문에 이전 코드에서 값을 그대로 복사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프로그램이 종료하지 않기 위해서 while문을 선언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가지도 않도록 만들어 놓고, 지금 강의 시간이 20여 분 남아 있어서 좀 빨리 진행을 위해서 이전에 구현해 놓은 코드에서 조금 복사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시면 LED 출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LED를 제어하는 핀을 출력을 하기 위해서 0으로 해줬고, 그다음에 타이머에서 그 각각의 그 설정 값들, 그 값들을 아까 제가 64MHz를 32768로 프리스케일 해주기 위한 값, 그다음에 그 메인 클럭의 4분주를 해서 쓰기 위한 값, 그리고 포스트 스케일을 해주지 않는 내용, 그렇게 해서 쓰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아까 타이머 제로에 대해서 그 하이 레지스터 쪽이 기본적으로 거기서 FF로 되어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매뉴얼을 보시면 얘 값이 디폴트 값이 OX00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이게
이 MCU의 리비전에 따라서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값을 일부러 고엑스 F라는 값을 써줬고요. 그 다음에 타이머 제로는 0으로 설정을 해줬습니다. 타이머 제로의 로 레지스터는 실제로 타이머 카운트로 사용할 거죠. 이거에 대해서 로로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타이머 제로를 이제 스타트 시키는 이네이블은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인터럽트에 대해서 타이머 제로에 해당되는 인터럽트 부분에 대해서 그 프라이어리티는 1로에서 하이 레벨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네이블 시켜주고, 그 다음에 타이머 제로가 인터럽트 걸린 적 있다라고 나타내는 플래그는 클리어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 비트들을 설정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여기서 타이머에 대한 인터럽트는 여기서 다 설정을 해주고, 누락하는 부분이 이게 글로벌 인터럽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든 인터럽트를 이네이블 시키고 안 시키고에 대한 글로벌 인터럽트 이네이블 비트가 있는데, 그게 인트콘의 레지스터가 인터럽트 컨트롤 레지스터에 있는데, 그게 GI 비트고요. 이 부분을 하이로 해줘야만 정상적으로 인터럽트가 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인터럽트가 처리되기 위해서는 인터럽트 벡터에 대한 처리가 필요한데, 인터럽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프라이어리티를 사용하게 되면 하이랑 로 프라이어리티로 해서 각각에 대해서 벡터를 다 선언해주고 처리 구문을 각각에 두어야 됩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인터럽트를 하나만 쓸 거고요. 그리고 그 타이머를 지금 하이 프라이어리티를 갖도록 했기 때문에 얘는 굳이 없어도 상관은 없기 때문에 그냥 지워버린 거고요. 그래서 그 하이 인터럽트에 대해서 하이 프라이어티 인터럽트에 대해서 벡터가 되어 있고, 거기 안에서 이제 그 타이머뿐만이 아니고 인터럽트가 다 머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인터럽트가 걸려서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그거를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 부분이 여기서 보시면 그 타이머 제로의 그 인터럽트 플래그, 인터럽트가 걸렸다라는 플래그에 대해서 이벤트가 발생했다라는 플래그에 대해서 하이인지를 체크하고 들어와서 그 부분을 클리어해주고, 그 다음에 LED를 반전시켜주는 이런 기능을 넣어서 인터럽트 핸들러를 이렇게 구현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컴파일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컴파일은 완료됐고요. 파일은 सक्세스풀 완료됐고, 이 자체를 이제 디버깅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디버깅을 걸고 나서 지금 보시면 그 에디트 동작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아까 1.9Hz 정도니까 한 0.5초 정도로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거의 1초 간격으로 한번 깜빡이는 형태로 지금 내용이 눈에 보이실 거고요. 얘를 세워보면 이제 while문에서 그냥 무한루프가 돌고 있는 상태로 타이머만 계속해서 인터럽트가 걸리고 있는 것고 이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지금 세웠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타이머가 돌지 않는다라는 게 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디버깅은 세우면은 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홀드가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요. 더 이상 동작하지 않고 멈춰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를 시키면 지금 현재는 프로그래밍에서 디버깅이 아니고 프로그래밍에서 그냥 라이팅 했고, 얘는 더 이상 추가적으로 해줄 작업 없이 얘를 전원을 껐다가 다시 끼워도 여전히 동작한다라는 내용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타이머에 대해서 타이머와 인터럽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프로젝트를 또 한번 살펴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부분에 대해서 제어해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이렇게 하면은 비트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편하게 유저분들이 설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MCC라는 것이 제공이 되는데 저희 쪽에서는 제공하고 있는데 이 MCC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